그의 생일까지 챙길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 막내 며느리 들이면 주려고 챙겨놓은 친정엄마 유품까지 미리 내어줬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아끼던 진주 목걸이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으신 건데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물려주셨죠. 제가 아끼던 다이아 반지는 우리 큰며느리 줬었고 다이아보다 값어치는 덜하지만 제겐 더욱 값진 의미가 있는 그 진주 목걸이는 꼭 막내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 생각하니 미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선주야, 이거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예물로 받으셨던 거야.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그러더라. 나도 매번 아끼느라 가끔씩만 꺼냈었던 거야. 요즘엔 더 좋은 게 많겠지만 나한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란다. 나중에 막내 며느리 들어오면 줘야지 생각하고 아꼈지. 너는 내 며느리나 다름없어. 어차피 둘이 결혼할 거 아니니? 미리 받는다 생각하고 잘 챙겨둬. 어머, 정말 예뻐요 어머니. 제가 이런 거 받아도 될까요?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을 알아준 선주는 제 선물에 눈물을 보일 만큼 고마워하더라고요. 착하고 열이 나라 그런지 이런 작은 것에도 저리 큰 감동을 받는구나 싶어 제가 더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해주는 것만큼 저한테 잘하는 애였어요.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매번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죠. 게다가 손재주는 얼마나 좋은지 가게에서 돈 주고 쉽게 사오는 것도 아니고 꼭 손수 정성껏 만든 특별한 것들로만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걔를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벌써 1년이나 만났으니 저는 이제 서둘러 결혼했으면 싶었습니다. 근데 왜인지 아들 녀석은 아직은 이른 것 같다며 자꾸 결혼 얘기를 피하더군요. 그렇다고 선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지 헤어질 생각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할 거 하루빨리 하는 게 좋지. 안 그래? 지금은 일도 바쁘고 이제 겨우 1년 만났는데 무슨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해. 어차피 할 거면 천천히 해도 괜찮잖아. 엄마 뜻대로 선주랑 잘 만나고 있는데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돼? 왜 항상 일을 급하게 하려고 그래.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기다려줘. 물론 지도 지 입장이 있겠지만 엄마인 저도 제 입장이 있죠. 기왕지사 결혼할 걸 뭐하러 더 미루나 싶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선주도 결혼 생각이 있는지 제 앞에서 언뜻 결혼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제 딴에는 이러다가 좋은 며느리감 없어질까 마음이 급했던 것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저리 늑장을 부리니 아쉬운 제가 더 노력할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선주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할 신혼집을 미리 보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냈죠. 선주야, 지혁이가 결혼 얘기 한 적 없니? 니들 벌써 1년이나 만났잖니. 둘이 나이들도 있는데 뭘 자꾸 미루는 건지. 내가 너무 급한 거니? 저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저희 어머니도 언제 결혼하냐 물으시는걸요. 저는 언제라도 상관없는데 아시다시피 지혁씨가 많이 바쁘잖아요.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역시나 우리 아들이 문제였네요. 걔는 원래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게다가 누가 옆에서 등 떠밀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태평한 성격이죠. 저는 선주에게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라 시켰습니다. 걔도 나랑 생각이 같은 건지 제 말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지 입으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그냥 선주랑 빨리 결혼할까? 갑자기 왜? 선주가 결혼하지? 그것도 그렇고 그쪽 집에서도 자꾸 말씀 꺼내시나봐.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에 민감하니까. 역시 선주가 말을 잘 꺼낸 모양이에요. 그 집에서도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싶어 하시니 우리 아들 입장에서도 별 문제 없으면 미룰 게 뭐 있나 생각했던 모양이죠. 셋불도 단숨에 빼랬다고 저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견례를 잡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도 그저 형식일 뿐이었어요. 그 집 부모님이 바르신 분들인 건 그동안 선주 통해서 잘 들었고, 선주를 키우신 부모님이면 모자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상견례장에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은 빼고 남편이랑 저랑 막내 아들만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른들끼리 얘기할 게 많기도 하고 형제들이야 결혼식에서 보면 되니까 말이에요. 저는 새벽 대바람부터 식구들을 준비시켜 상견례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덕분인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상견례장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동안 선주를 통해서 그댁 부모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얼마 뒤 그 집 식구들이 도착하셨는지 종업원이 문을 열어주어 예비 사돈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려는데 맨 끝에 왜 내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한데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선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생 하나를 급하게 맞게 되어서요. 다들 사정이 있고 갑자기 생긴 일이라 차마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데려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선주가 돌보는 반아이 중 하나가 집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그 애를 봐주게 되었답니다. 평소에도 이래저래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말까지 그런 일이 생기는지 저희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평소 선주의 성품을 알아서 그런지 제가 무리한 부탁을 마다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안쓰럽고 기특하더라고요. 아유, 아니야. 애 하나 더 있다고 무슨 일 있겠니? 우리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네가 평소에도 이렇게 고생이 많구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돈. 저희도 급하게 벌어진 일이라 별 도리가 없었네요. 선주 얘가 워낙 남의 부탁을 마다하지 못하는 애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선주 성품을 잘 알죠. 워낙 배려심이 많은 아이니까요. 저야 선주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드는 건데요, 뭘. 뜻밖의 일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와 배려 속에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 결혼 문제로 상의하는 것들도 합의 잘 맞았고 좋은 며느리만큼이나 좋은 사돈을 얻게 되었구나 싶었죠. 식사도 다 끝나고 자리도 점점 마무리되는 중에 얌전히 잘 있던 아이가 졸린 건지 조금씩 칭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아이가 긴 시간 앉아있기 지루한 모양이에요. 우리 집 막내 손녀가 딱 저 나이쯤 되는데 여자인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얘는 참 얌전하네요.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그런가? 아이의 교사인 선주는 아이를 안아서 달랬습니다. 그런데 칭얼대던 애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집에 갈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 혼자 잘못 들은 게 아닌지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자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돈댁 얼굴까지 말이에요. 아, 영웅아, 엄마라니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영웅이가 엄마가 보고 싶구나. 오늘은 선생님이랑 좀 있다가 저녁에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나 졸려. 우리 집에 가자. 선주는 애가 실수한 거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왜인지 아이는 선주에게 계속 엄마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왠지 아이 얼굴이 선주와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아까 사돈댁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른 것도 의뢰 부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부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웠고 아무리 아이 선생님이라고 해도 애가 제 집, 제 식구처럼 편하게 있었던 게 좀 이상하기는 했네요. 이상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선주가 웬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건너편 도보에 있는 선주를 봤는데 아는 체를 할까 하다가
옆에 아이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르치는 유치원 아이겠지 싶어서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죠. 별일 아닌 걸로 뒤늦게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남자아이였던 건 확실해요. 2번이나 그런 일을 보다 보니 궁금한 마음에 저도 결국 물어보게 되었죠. 제 물음에도 선주는 별일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아이요? 아마 저희 유치원생이었을 거예요. 가끔 시간 안 되는 부모님들 대신 제가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거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워낙 바쁘셔서 아이가 치과 검진을 가야 하는데도 시간이 안 나서 못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해요. 역시나 원생리를 도왔다는 말에 저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평소에도 봉사를 다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애였으니 그런 일이 뭐 대수롭겠어요. 그냥 휴일에도 쉴 틈 없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힘들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엄마 소리를 듣고 보니 예전 그 일들이 그냥 지나갈 일들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저는 선주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야, 걔가 왜 자꾸 너한테 엄마라 그러니? 아가, 너 엄마 어딨어? 그러자 아이는 선주를 가리키며 엄마라 하더군요. 어머니, 아니에요. 애가 어려서 젊은 여자만 보면 다 엄마라고 그래요. 아마 지혁씨한테는 아빠라고 그럴걸요? 영웅아,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없어. 영웅이 아빠 없어. 커봐라, 너한테만 엄마라 그러잖니. 애가 5살이면 그 정도는 다들 구분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의아해하는 제 말에도 걔는 끝까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일이 예산 일이 아니다 싶었던 저는 그대로 상견례장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사실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한 건 예비 사돈댁 반응이었어요. 별것 아니라며 그냥 웃어넘길 일을 잔뜩 긴장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애 입만 막으려고 그러더군요. 그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였죠. 결국 그날 상견례는 엉망으로 끝이 나고 우리 세 식구는 참담한 심경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야 내가 엮어준 아이니 할 말이 없었고 당사자인 아들도 충격이 컸겠죠. 선주는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전화가 오고 당장 찾아와 해명을 하겠다 하더군요. 그 애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서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니, 무슨 오해하시는지 알아요. 영웅이가 제 애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해세요. 애가 어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저 가족관계 아무도 없어요.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선주 걔는 제가 알던 그 순수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걔는 이미 이혼한 전적이 있는 이혼녀였어요. 상견례 때 데려온 아이도 친아들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혼의 이유가 외도 때문이었답니다. 여자 쪽에서 바람이 나서 상간남 아이를 임신해서 이혼하고 그 아이를 여태 혼자 키우는 모양이더라고요. 호적은 어떻게 한 건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왜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았는지는 모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서류 한 장 만드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는 건데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게 일이 큰 실수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걔는 처음부터 우리를 철저히 속인 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봐왔던 사람은 누구였을지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제 실수로 제 아들까지 큰 상처를 입고 말았네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결국 파혼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모든 게 다 밝혀진 마당에도 미련이 남는 건지 절 붙잡고 애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말하지 못한 건 정말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겠어요? 저 지혁씨 정말 사랑해요. 애가 문제라면 저 애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디 보육원에 맡기고서라도 저 지혁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됐고, 내가 준 진주 목걸이나 가져와라. 나는 이제 와서 너랑 더 할 말이 없구나.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저는 그의 그런 마음가짐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알았던 애가 어떻게 재혼하겠다고 지가 낳은 애까지 저리 쉽게 내팽겨치겠다 말을 하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 정도로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저는 저 스스로를 원망해야겠죠. 저는 제가 속아 넘어간 건데 창피해서 어디 말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소문들이 어떻게 그리 빨리 퍼지는지. 가까운 한 사람한테만 말했던 일이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 하루아침에 걔가 성당을 나오지 않게 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심지어 걔가 일하는 유치원까지 소문이 난 건지 그 애는 그 뒤로 그 유치원에서 잘리고 온 식구가 소문을 피해 이사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나중에라도 마주치니 그게 낫겠다 싶기도 하네요. 저 역시도 그런 소문에 시달리는 바람에 한동안은 성당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지나서야 참회하는 심정으로 가서 기도만 드리고 나오게 되었네요. 그 뒤로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못난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집단에는 엄마가 미련하고 불쌍해 보여서 그런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며 괜찮다며 넘어가려 하지만 어미인 제 입장에서는 제가 벌인 그 일이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좋은 일 만들어주려고 나서다가 괜히 사단을 만들었구나 싶었죠. 그래도 아들은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몇 년 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자기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뒤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소개했는데 솔직히 학벌이나 직업은 우리 아들보다 좀 빠지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굳이 말은 안 했는데 아들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엄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나는 좋아.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예전에 엄마가 소개시켜준 사람보다 훨씬 꿈이 먹고 솔직해. 자기 잘못은 쿨하게 인정해. 티끌 하나 없이 숨기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솔직하고 순수한 거 아니야? 엄마도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눈을 믿어봐. 이러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 좋다는 대로 결혼을 시켰고 막내 며느리는 아들 말대로 정말 착하고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말이나 행동이 너무 꾸밈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만큼 속이는 것도 없고 정직한 아이였어요. 한번 대어보니 그만한 게 없다 싶기도 하네요. 막 애교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성품이 착하고 올곧은 막내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들이랑 둘이 재미있게 잘 지내는 것도 보기 정말 좋고요. 다 제 짝이 있었던 건데 제가 괜히 조바심을 내서 일을 꼬았다 싶네요. 그래도 지금은 자식들 모두 결혼했고 새 식구들도 모두 좋은 아이들이니 결론이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 일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도 자식들 일은 자식들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저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려고 합니다.